자, 10회 두 번째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피트 기출 문제죠. 항상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다음은 동물 세포로부터 세포 소기관을 분리했다. 이런 것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모듈이니까 그냥 아예 외워두시라고요. 세포 소기관을 분리할 때 우리 세포를 터트리죠. 터트릴 때 우리 분쇄하는 방법을 썼으니까 호모지나이저 균질기를 썼겠네요. 터트린 용액을 우리가 호모지네이트 현탁액 호모지네이트 현탁액을 단계적으로 원심 분리, 원래 단계적으로 원심 분리하는 거 모듈이죠. 그래서 세포 소기관을 분리했는데 암기하면 더 좋지만 문제를 풀어봤더니 처음에 1000G에 10분으로 원심 분리했을 때 침전물 안에 두 겹의 막 이중막에 라멘이 있는 세포 소기관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핵을 말하는 거죠. 핵. 한번 꼬아줬죠. 이중막에 라민을 가진 건 핵이다라는 거 우리가 외운 거라는 거 맞고 여기서 알려진 정보로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원심 분리할 때 조금 더 중력 가속도의 2만 배로 원심력을 높였죠. 그러니까 더 가벼운 것까지 가라앉겠죠. 그때 가라앉는 거에 DNA와 RNA가 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동물 세포에서는 또 핵 말고 DNA를 가질 수 있는 애가 미토콘드리아니까 미토콘드리아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DNA도 있고 그 자신의 DNA부터 전사되어 만들어내는 RNA 있고, 미토콘드리아 내부에는 또 자기 자신의 70S 리보솜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동물 세포를 했다고 했지 얘 1, 2, 3이 각각 핵이나 미토콘드리아나 소포체 중에 하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지식형 이렇게 알려준 거고 네가 떠오르지 않을까 봐 내가 살짝 힌트를 준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도 있지만 여기에 리소좀이나 퍼록시좀도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지식형이긴 한데. 자, 그 다음에 3번. 인에서 조립된 복합체. 인에서 조립된 복합체가 뭐야? 리보솜이죠. 근데 리보솜 자체는 막성세포 소기관이 아니잖아. 거기에 막성세포 소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개로부터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조면소포체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조면소포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RER 뿐만 아니라 SER이나 골지와 같은 막으로 구성된 성분들이 다 여기 들어있다는 걸 지식형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기억. 침전물의 1에는 핵에는 히스톤 있죠? 맞습니다. 침전물 2에는 리보솜 70S 리보솜이 있는 거죠.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침전물 3, 침전물 3에는 SER이 있는데 SER의 막에 사이토크롬 P452. 이건 문제 좀 그렇네. 이건 간이라고 가정을 해줬어야겠네요. 제가 좀 변형시킨 문제라서 관찰된다 하지만 관찰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침전물 3에는 SER이 있을 거고 그게 만약에 간세포라면 사이토크롬 P450이 있습니다. 수 있다 해야 맞고, 디귿은 제가 답을 7번으로 했는데 만약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틀리다고 해야 되겠네요. 동물세포 중에서 간세포라고 안 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이대로 하면 틀린 보기, 그냥 보기를 바꿔서 관찰될 수 있다고 해서 디귿도 맞는 보기로 합시다. 기억님 디귿.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이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로 우리가 유세포 분석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세포막 단백질이 있다. 세포막 단백질 R, 리셉터의 R이겠죠. 그 옆에 제가 좀 참고하라고 그림을 지금 제가 문제집에 해설에 있는 걸 넣었어요. 여러분들 그 해설에는 없어요. 정상세포, 이게 세포라고 하자. 이게 세포막. 그림 그리고 싶으면 정지해 놓고 그리시면 되고, 이거는 꼭 이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의 예를 그린 거야. 세포의 수용체를 우리가 리셉터라고 하기 때문에 얘를 R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죠. 리셉터. 그다음에 여기에 결합하는 리간드가 있겠죠. 그 리간드, 그 리간드를 L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죠. 여기 붙는 리간드 얘를 L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죠.
그래서 R은 L이라고 하는 리간드에 대한 수용체. 그러니까 R은 수용체입니다. R은 수용체고 L은 리간드. 다음은 R과 L에 대한 유세포 분석의 실험 결과이다. 이건 여러분들 PT에서는 본 적 없었던 세포의 이제 하나당 각 한 개의 세포당 점으로 나타난 다플랏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R 유전자의 돌연변이 일어난 세포 A와 B를 얻었다. 항상 대조군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A와 B는 R에 뭔가 변화가 생긴 거야. 네. 정상세포, A세포, B세포를 각각 녹색 형광 물질로 표시된 항 R 항체라고 했죠. 옆을 잠깐 참고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 R 항체는 R에 결합하는 I죠. 근데 이 자체가 녹색 형광을 띠고 있다라고 그냥 알려줬습니다.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UV를 가하면 녹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의 대표적인 물질로 제가 해설에서 나왔던 FITC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항체 FITC라는 물질을 붙여놓으면 유세포 분석기에서 녹색으로 관찰이 돼요. 그 다음에 적색 형광 물질로 표시된 항 L 항체로 염색했다. 항 L 항체는 뭐냐면 동그라미로 그려진 게 L이라고 한다면 이 L에 결합하는 항체가 항 L 항체가 되겠죠. 항 L 항체. 근데 얘 여기에 화학 물질인 PE라는 물질을 붙여 놓으면 UV를 가했을 때 적색 형광을 나타내고 유세포 분석기에서 적색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물질이에요. 녹색 형광 물질로는 FITC로 표시된 항 R 항체와 PE로 표시된 항 L 항체가 있다. 자, 유세포 분석기는 만 개의 세포를 한다고 했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유세포 분석기를 통과시키면서 형광 강도를 각각 측정한 다음에 그걸 우리가 데이터로 저장해 놓는다고 했죠. 유세포 분석기가 저장해 놓은 다음에 각 세포가 내는 형광 강도를 하나의 점으로 표시했다. 다플랏으로 표현했다. 그 다음에 누적된 점이라고 했으니까 점 하나가 세포 하나. 그러니까 이 점들은 다 누적하면 10의 4승계의 점이 되겠죠. 세포를 분석했다. 그래서 실험 1부터 한번 봅시다. 실험 1. 실험 1에다 세포 A, 세포 B에다가 우리 항체를 둘 다 썼어. 적색 형광을 내는 항체, 녹색 형광을 내는 항체 다 썼는데 이 정상세포, 세포 A, 세포 B 모두 다 적색 형광은 나타내지 않았죠. 제가 말했죠. 이게 0.1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습니다. 이건 0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상세포나 세포 A나 세포 B 모두 이 조건, 실험 1 조건에서는 적색 형광이 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즉 이 세포에는 리간드가 붙어있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 형광 강도를 측정했더니 정상세포는 녹색 형광 강도가 상대적으로 1이야. 대조군 이렇죠. 근데 세포 A도 1이야. 세포 B만 0.5야. 그렇다는 건 세포 A는 뭔가 R의 돌연변이가 일어났다고 했죠. R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났다고 했지만 그 돌연변이가 항체 결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봐요. 왜냐하면 정상세포와 똑같은 수준으로 항 R 항체가 결합했기 때문에 녹색 형광 정도가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포 B에 일어난 어떤 돌연변이로는 이 항체가 원래 정상보다 반밖에 결합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근데 반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죠. 요렇게 있는 모든 세포가 원래보다 반이 된 거야? 아니면 전체 중에 두 개는 항 R 항체랑 결합하고 두 개는 항 항체랑 결합하지 않아서 반이 된 거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조건이 맞다고요. 모든 점이 0.5라는 건 모든 세포의 항 R 항체가 결합은 한 거야. 근데 그게 대조군에 비해서 반절이니까 정상세포는 이 세포의 두 개가 결합했다면 얘는 그거에 반절만 결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제가 여기다 그려놨으니까 그리고 싶은 사람은 정지해놓고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우리가 그 R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여기에 대립유전자가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R을 만들어내는 대립유전자. 그래서 첫 번째 정상세포는 이 R 두 개의 대립유전자가 발현돼 가지고 제가 세포에 R을 4개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4개. 근데 세포 A와 세포 B 둘 다 이 R 대립유전자가 두 개씩 있을 텐데 돌연변이가 두 개 일어난 게 아니라 각각 하나의 대립유전자만 일어났다고 저는 가정을 해서 그린 거야. 내가 계속 말하자면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R에서 발현된 정상 두 개가 한 세포에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R 돌연변이에서 만들어진 RA가 두 개 있다.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 다음 세포 B에도 정상 대립유전자 R에서 만들어낸 R 두 개를 그린 거고, RB에서 만들어낸 좀 이상한 R을 두 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RA와 RB는 서로 지금 다르게 그려져 놨죠. 제가 B의 모양과 A의 모양을 다르게 그려 놨습니다. 다른 돌연변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A에는 돌연변이가 이렇게 일어난 게 두 개가 있지만 이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에 이 R 항체가 결합할 수 있는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고, RB에는 R 항체가 결합하지 못하는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면 정상세포에서 항체가 4개 결합할 때 A도 4개 결합할 수 있고 얘도 2개 결합할 수 있어. 그래서 반절만 결합하는데 모든 세포가 정상인 R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세포가 결합하기는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1의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을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정상세포 모두의 세포막 단백질이 R이 있다. 이 모두라는 말이 좀 헷갈려가지고 제가 해설은 좀 약간 더 제가 표현하고 싶은 말을 다시 써놨죠. 정상세포 10,000개의 모두 각각 모든 세포에 세포막 단백질 R이 있냐? 맞다.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정상세포뿐만 아니라 A와 B 모두 10,000개 모두 R을 가지고는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다음 실험 2는 이제 어떤 차이점이 나머지는 다 통제변이고 정상세포 AB를 준비한 다음에 그다음에 충분한 양의 리간드를 청번히 처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실험 1과 똑같이 항체를 처리하고 유세포 분석을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실험 2와 같다. 그래서 정상세포는 모든 세포가 녹색 형광은 없고 적색 형광만 있고, A는 녹색 형광과 적색 형광이 정상세포의 반반. 근데 모든 세포가 다 똑같이 이렇고, 그쵸? 이 점이 모두 여기 있으니까 10,000개의 세포 모두 적색 형광도 반, 녹색 형광도 정상의 반을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B는 모든 세포가 적색 형광만 0.5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거 사실 정상을 보고서 니은을 추론할 수 있죠. 원래 이 정상세포들은 모두 R을 가지고 있다. 이게 기억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어. 근데 우리가 조작변인으로 L을 충분히 넣어줘. 그럼 L이 여기에 결합한다고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R과 L은 결합한다. 그럼 R과 L을 결합하면 그때 항체 R, 항R 항체가 결합할 수도 있고 결합하지 못할 수도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세포가 있어. 여기 R이 있어. 여기에 L이 결합을 했는데 만약에 항R 항체가 항체가 R의 옆부분에 결합한다면 L과 R이 결합을 했어도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다시 또 여기다 L 항체도 동시에 처리했으니까 여기에 L 항체도 동시에 결합할 수 있겠죠. 이게 동시에 두 개가 다 결합했다면 정상 세포들은 모두 적색 형광과 녹색 형광이 1 나타나서 모든 세포와의 점이 1,1인 지점에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렇지 않았죠. 이렇지 않다는 건 제가 해설에 그려놨던 것처럼 이 정상 세포에 L이 결합하면 L이 R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때 R 항체는 결합을 아예 어떤 부분에도 못한다. 그래서 L에만 L 항체가 붙어서 이 정상세포는 모두 적색 형광만 나타낸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L이 정상세포에 결합하면 항알 항체가 R에 결합하지 못한다. 그래서 녹색 형광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가 되겠어요. 실험군 세포들 중 절반만, 이것도 말이 좀 애매해가지고 제가 해설에다가 다시 좀 써놨죠. 실험군 A 세포 10,000개 중 5,000개만 L과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의도로 제가 문제를 낸 거예요. 5,000개만 결합하냐. 근데 그렇지 않죠. 여기 보시면 A 세포의 10의 4승계 모두 다 적색 형광을 0.5만큼 가지고 있다는 건 L과 결합한 정도가 적은 거지 다 결합은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나요? 그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A 세포는 R과 돌연변 일어난 RA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세포가 이런데 우리 항 R 항체와 항 L 항체를 모두 충분히 처리했잖아. 그래서 L과 결합되어 있는 데는 항 항체가 붙지 못하고 항 L 항체만 붙게 된 거고요. 항 L 항체만. 그리고 R에는 항 R 항체만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포가 이것처럼 녹색 2개, 적색 2개를 나타내죠. 모든 세포가 R과 L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실험 세포 중에 A 10,000개 모두, 천반이 아니라 모두 L과 결합은 하는데 그 결합하는 수준이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끝. 자, 그러면 이 B와 같은 경우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왜 이렇게 됐냐면, B는 아까 그림 보듯이 원래 정상적인 R이 2개 있고 이상한 RB가 2개 있었죠. 그래서 얘는 RB는 돌연변이 일어나가지고 항 R 항체도 결합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일단 충분한 L을 처리하면 L도 정상 R에만 붙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다 항 L 항체, 항 R 항체 모두 처리했지만 항 L 항체만 이 부분에 붙어서 원래 반절이 되는 적색을 나타내고, 항 R 항체는 어디에도 붙지 못하니까 파란색은 전혀 나타나지 않겠죠. 녹색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빵이고, 적색 형광은 반절. 모든 세포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고 디귿은 틀린데, 제가 해설에 리를 하나 넣었는데 녹색 형광 물질로 FITC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암기하기. 끝. 굉장히 해설이 길었죠.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 자, 11번은 수업 시간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하긴 할 건데, 이건 피트 말고 MD에서 기출됐던 문제고요. 지식형 문제입니다. 자, 건강한 사람의 말초 혈액에 존재하는 면역 세포들을 얻었다. 그래서 FSC, 포워드 스캐터의 약자라고 했죠. 수업 시간에 배웠던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과리 밀도, 사이드 스캐터링. 그러니까 크기와 밀도에 따라서 세포를 분석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그룹이 있는데, 이 다라고 하는 그룹은 가장 밀도가 큰 세포 그룹이죠. 크기도 가장 크고, 가의 그룹은 크기가 가장 작은 그룹이죠. 밀도가 제일 작은. 그래서 지식형입니다. 과립구는 세포 안에 과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립 때문에 세포의 밀도가 가장 커요. 그래서 다가 과립구고요. 그다음에 올해 피트 기출 나왔죠. 림프구는 그림으로 그렸을 때 가장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는 또 작은데 핵은 굉장히 커서 세포질에서 핵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큰, 이런 그림으로 올해 또 기출됐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제가 늘 나온다고 했던 그 개념이. 그래서 가가 림프구입니다. 그래서 가 림프구, 다 과립구를 찾은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단핵구니까 나는 단핵구일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와 다가 너무 또렷하고 나머지 하나로 다 나를 찾는 겁니다. 끝. 자, 그 다음에 12번. 자, 닐슨 염색법. 자, MD 기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트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니까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으니까, 뭐 항산성 세균인 결핵균은 세포벽에 두꺼운 마이콜산이 있어서 마이코박테리아라고 불린다. 얘 때문에 보통 염색은 잘 안 되는데, 일단 카볼폭신 같은 애가 염색되면 탈색되지 않기 때문에 카볼폭신의 색깔을 나타낸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지식형이지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배웠더라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접근법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제가 외우라는 걸 꼭 외웠으면 좋겠다는 거죠.
세균을 각각 도말했어. 원래 염색할 때 도말해. 그 다음에 열을 가했어. 이게 고정이야. 고정 다음에 나온 이 약이 바로 염색약일 거야. 그 다음 선생님이 산 알콜로, 염색 다음에 산 알콜 혹은 이 알콜은 탈색 와쉬 과정이야 라고 했어. 그 다음에 염색하는 메틸렌 블루 같은 거는 대조 염색이라고 했어. 메틸렌 블루는 블루겠죠, 당연히. 메틸렌 블루니까. 그래서 대조 염색으로 염색된 세균 B는, 자, 여기서 알아보려고 하는 게, 질 닐슨은 항산성 세균을 구분하는 실험을 알고 싶어 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염색약은 이 항산성 세균을 알아보는 염색약일 거고, 그람 염색도 마찬가지잖아. 그람 염색에 사용된 크리스탈블루스인 보라색은 원래 그람 양성균이고, 그렇지 않은 애가 그람 음성균이잖아. 근데 걔를 우리가 눈으로 보기 위해서 염색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파란색으로 염색된 얘가 항산성 세균이 아닐 거다라고, 실제 이 질 닐슨법을 몰라도 염색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연습을 해주자고, 그냥 아예 그냥 이거를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염색의 일반적인 방법도 또 다시 한번 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상관없이 제가 문제를 따로 만들어서 지식형으로 돼 있죠. 결핵균은 그람 양성균, 그람 양성이다 아니라 양성균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분류상 그람 양성균이다. 자연 분류를 물어본 거야. 그람 염색은 안 되지만, 그람 염색은 안 됩니다. 무색으로 염색이 아예 안 돼요. 그러나 괴력균은 자연 분류상 그람 양성균이다. 이것도 문제를 좀 수정해 주세요. 문제 수정. 그다음에 다 과정은 와시 과정. 아까 설명드렸네요. 산 알코올은 와시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와시 다음에 나오는 메틸렌 블루는 대조 염색 맞죠? 결핵균은 항산성 세균이기 때문에 카볼 푹신의 색깔이 원래 분홍색, 빨간색입니다. 죄송해요. 여기서 빨간색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빨간색. 카볼 푹신의 색깔. 레드. 결핵균은 항산성 세균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빨간색 나타난 세균 A도 항산성 세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14번은 우리가 조직 염색법.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부분에서 배웠던 조직 염색법. 이것 정도는 외웠으면 좋겠다. 우리가 조직을 잘라낼 때, 조직을 염색할 때는 얇게 잘라야 되는데, 자르기 위해서 우리가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먼저 10% 포르말린으로 고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나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알코올을 쓰잖아요. 이게 탈수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알코올의 농도를 뭐 50% 알코올, 70% 알코올, 100% 알코올 이렇게 높여가면서 알코올에 집어넣으면 탈수가 되더라. 물이 다 빠졌으니까 이제 잘냄과 같은 유기용매를 집어넣겠는데 침투라고 하지 않고 이때를 우리가 투명화 과정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지식형입니다. 얘가 들어가는 건 맞아. 그러면 투명화 된 다음에 녹인 파라핀을 세포 안으로, 조직 안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만들어진 이거를 우리가 파라핀 블록이라고 하고, 얘를 그 다음에 얇게 자르는 걸 우리가 박절한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염색하고 관찰하면 된다. 봉입이라는 건 그 염색한 시료를 슬라이드 글라스에 올리는 걸 마운팅, 봉입이라고 합니다. 관찰하면 됩니다. A 고정, B 탈수, C 투명화. 제가 설명드렸네요. 끝. 자, 마지막.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큰 그림도 그려놓고 이거 또 대표적인 예인 면역 조직 화학법도 공부했으면 좋겠다. PT에 나올 수 있다. 정도로 했죠. 그래서 얘도 이제 그 전의 단계는 생략될 수 있는 파라핀 블락을 얻었어. 파라핀 블락을 얻은 다음에 얇게 박절해가지고 슬라이드 글라스에 올려놓은 다음에 자일렌 처리하는 과정은 파라핀 제거 과정이죠. 그래서 파라핀을 제거하는 과정은 나가 아니라 가가 되겠습니다. 파라핀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 다시 염색을 하려면 물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탄올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함수, 물을 집어넣는 하이드레이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과정은 함수 과정.
자, 그다음에 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항체 같은 걸 집어넣을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고정시켰던 것들 중에서 감춰져 있는 걸 노출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여기서 시트르산 완충액을 넣어서 항원을 노출시키고. 그다음에 라는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 자세히 설명드렸죠. 과산화수소를 담가두면 원래 조직에 있던 퍼럭시데이즈, 이거 엔도진 내재성 퍼럭시데이즈를 불활성화시키는 과정 맞죠? 수업 시간에 충분히 설명한 것 같네요. 네, 간단히 넘어가도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차 항체에 넣고 반응시키고 붙지 않는 건 이제 씻어내고. 자, 그림을 그리면 이게 1차 항체면 2차 항체는 바이오틴을 가지고 있는 2차 항체를 썼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써야 되냐면 스트랩타비딘, 아비딘이 있고 그 다음에 홀스 레디시 퍼럭시데이즈가 달린 애를 결합을 시켜야 되겠죠. 이제 홀스 레디시 퍼럭시데이즈가 있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어? 발색, 뎁 넣을 수 있죠. 뎁을 넣어서 발색을 시키면 됩니다. 이건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MD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염색을 하고 그 다음에 와시를 해서 대조 염색을 하고 싶다면 이 과정 이후에 와시하고 그 다음에 헤마톡실린으로 대조 염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다음에 5번은 뭐냐면 바이오틴이 포함된 조직의 경우 거짓 양성의 결과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이 조직에 내가 원하는 어떤 단백질 거기에 1차, 2차 그다음에 아비딘 발색 반응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발색만 되기 원하는데 여기는 엔도지니어산 원래 이 조직에 바이오틴이 여기 있어. 엔도지니어산 바이오틴이 있다면 맨 마지막 단계에 이 스트랩타비딘 홀스레시 포럭스데이지가 여기 결합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발색이 될 수 있잖아. 발색이 됐다는 걸 파저티브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우리가 원치 않는 다른 곳에서 여기서 지금 특정 단백질 X라고 하면 X가 있는 곳에서만 색깔이 나왔으면 했는데 X가 없고 그냥 바이오틴만 있는 곳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거짓이잖아요. 이것을 false positive라고 합니다. 이 용어도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 곳에서 그 실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false positive라고 합니다. 다 맞고 1번만 틀려서 답은 1번이다. 긴 해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